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세 가지? 자소서에서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허세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통은 자기가 24살, 25살, 26살 여자, 그 다음에 남자 27, 28, 29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자기가 너무 경험들이 너무 적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달성하지도 않은 것들을 괜히 스스로 알면서도 막 경험이 약하니까 막 덧붙여가지고 막 했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어요. 특히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유튜브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소제목에다가 나 이렇게 해서 달성한 매출 성장 15%라든지 뭐뭐뭐 해가지고 한 만족도 85%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거 박아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막 바로 거르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인턴에서 했던 업무들이 혼자서 달성한 게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매출 성장 15%가 혼자 달성한 거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박아버리니까 우리들은 입장에서 이거 혼자 한 것도 아닌데 되게 막 아우 세게 써놨네 하고 내용 읽어보면은 김이 샌다는 거죠. 이 매출 성장 15%가 사실은 그 친구 혼자 힘으로 달성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계절이 바뀌었거나 신제품이 나왔거나 이런 우연이 겹쳐가지고 만든 건데 이걸 자기가 한 것이냐 이렇게 써놓은 거죠. 본인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가 한 거 아닌 거 알면서도 쓰는 거잖아. 저는 그런 허세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보시는 분도 그러지만 면접 가서도 문제예요. 면접 가면은 거짓말인 거 싹 다 드러나면서 공격 미친 듯이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허세류 자기소개서도 조심하고 면접에서 특히 더 위험하니까 아예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약간 주변을 짓밟으면서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스타일의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 제가 자기소개서 보다가 보면요 한 1년에 한 2명씩 발견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데이터 같은 거 관련된 체험형 인턴을 합니다. 뭐 공기업에서 하든 아니면 딴 데서 하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인턴들이 여러 명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뭐냐, 이상하게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꼭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데이터를 뻑을 냈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그거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밤을 거의 새다시피 야근을 해가면서 결국은 마무리 짓고 인턴을 종료했다. 이런 자기소개서 나오거든요. 이거 물어보면 셋 다 거짓말인 친구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했던 경험이 데이터 관련된 경험 같은 거는 인턴 해본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좀 써보고 싶고, 근데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맨날마다 데이터만 만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적으로 만들려고 없는 거 지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운데 거예요.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놈이 한 것처럼 거짓말 친 거. 그게 제일 심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뻥내가지고 내가 책임감 가지고 종료했으면 그걸만 쓰면 되는 건데, 내가 마무리 졌으면 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이 못한 것처럼 얘기해. 이런 거 안 좋다. 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뭐 갈등 경험 같은 경우에 A랑 B랑 싸우는데 내가 계룡산 도인처럼 허허허 애들아 그러지 말아라 뽀뽀해 이래버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갈등 경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한 자기소개서 내용,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에다가 너무 많은 역량 및 성격을 막 담아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큰 문제인데, 왜 문제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경험이 사실 하나의 역량 성격만 강조하진 않는 건 저도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턴 경험이 있다고 치면 꼼꼼함도 말할 수 있고요, 친화력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 해결력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세네 가지 정도가 겹치거든요. 그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인턴을 썼는데 인턴을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어떤 인턴에서 꼼꼼한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슬기롭게 해결할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쯤에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지금도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화력까지 욕심을 내버린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글이 모이질 않는 느낌이 나가지고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도 없고 뭘 말하려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 그 인사팀 굉장히 많은 자기소개서 보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수백 개의 자기소개서에 거기에 문항이 4개씩 달려 있으니까 한 1000몇백 개, 2000몇백 개의 문항을 보는데, 그 문항을 딱 하나를 읽는데 거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쯤에 또 달라지고 이러면은 이거를 이해하면서 아, 이 친구는 꼼꼼함도 있고 친화력도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읽다가 딱 막히면은 뭐야? 이러고 넘어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자기소개서에는 한 가지 역량 및 성격만 쭉 강조하면서 딱 끝났을 때 아, 이 친구 멘탈 좋은 친구구나, 또는 아, 이 친구 꼼꼼함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인사팀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엄청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서 계속 떨어지는 이유 3가지 알아봤는데요. 이 3가지 꼭 피하셔가지고 좋은 자기소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